우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여러 이제 각도에서 또 사람에 따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뭐냐, 이런 고민을 사실 그때 이렇게 좀 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 교육이 아이들 대학 진학시키고 입신 출세시키는 교육은 했는데, 공적인 가치를 이렇게 합의하고 또 그거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을 우리가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육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즉 키우려고 하는 인간상이 있게 마련인데, 뭐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서 2015년 현재 개정된 교육 과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인간상이 제가 보기로는 이게 조금 우리나라가 모호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추구하는 인간상, 즉 우리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게 뭐냐, 이거를 먼저 약간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만. 우리 교육기본법이 1997년에 이제 제정이 되어서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07년에 교육 이념 부분이 새롭게 좀 정리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뭐 좋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사람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훌륭한 교육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선언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조차도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인간상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뭐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그 개인상, 어떤 개인이 소위 만들어져야 되는가, 길러져야 되는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사회가 추구하는 우리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합의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몰가치적인 창의성과 교양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자주적인 사람이라든가, 더불어 사는 사람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공적인 교육 목표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공적 자질 교육 기능이 좀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교육하면은 우리 엄마들도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성적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면은 교육 잘 시킨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가장 좋은 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공직에 취임을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할까, 공적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게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한, 뭐 여기 의사 선생님도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우리 교수들 중에는 더 많습니다. 교수들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도 교수들은 이상한 놈하고 정말 이상한 놈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점을 조금 보기 위해서, 일본도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낫습니다. 내가 이게 좀 참고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봤는데요. 일본에는 또 이제 우리처럼 교육기본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보면은 그 몇 가지 이제 그 목표가 교육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 능력을 신장하고 창조성을 배양하며 자주 및 자율의 정신을 기본과 함께 직업 및 생활과의 관련을 중시하고 근로를 중시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는 더 일찍 개인이 탄생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박성현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자유롭고 독립한 개인. 네. 이게 사실 이제 근대 사회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느냐의 이제 관건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정의와 책임, 남녀 평등, 자타의 경애와 협력을 중시한다. 덧으로 공공의 정신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의 형성에 참여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형성한다. 즉 공동체에 인간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이게 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그 교육 목표, 학교 교육의 목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진 사회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구체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 이거를 뭐 우선 좀 좁게 잡아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출발선 평등 교육 실현. 요즘 이제 교육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하면은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교육입니다. 이거에서 공립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사립은 전부 이제 좀 몰락을 녹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으로 보면은 이 국공립 유치원이 생기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국민 세금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국공립 유치원 아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것이 사립 유치원 한 명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국공립 유치원은 싸게 애들 우리가 얼마 안 주고 아이들 맡기기 때문에 그거 가면 죄인처럼 됩니다. 즉 국가의 소위 국가하고 즉 국가나 지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개인의 주권자인 우리하고 사이가 갑을 관계가 바뀌게 돼요. 거기 가면 우리 공교육이 그랬잖아요. 학교 가면 어땠습니까? 우리 그 교육자 출신도 계신데 학부모가 학교 가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인질 맡겨놓은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립학교에 가면 안 그렇거든요. 진짜 서양의 사립학교에 가면 완전히 고객입니다. 부모가 왕이고 아이가 왕입니다. 이 관계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사는 사회는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돈을 가지고 국가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국가의 종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복지 포퓰리즘의 가장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어릴 때부터 깨닫고 그렇게 내 문제는 적어도 내가 해결해 나간다. 그럼으로써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문제를 전부 국가가 개입해서 해버리면 이거 곤란해지거든요. 그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고용한 전문가가 내 아이를 기르는 것 이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자기 아이 다 이렇게 잘 기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은 기본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나 하면은 내 아이를 기르는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나는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원리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내가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국가가 교육을 전부 독점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국민 각자가 시민 각자가 자기 아이를 자기가 좀 기를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주고 그걸 지원하는 것이 나는 국가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국가 세금 더 넣어가지고 일반 학교보다 1억, 2억 1년에 더 줍니다. 거기에다가 정교조 교사들 모아가지고 걔들 정치교육합니다. 2년 편향교육합니다. 애들 공부는 안 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공화 시민교육 전혀 안 시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교육 시킵니다. 그 교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혁신학교다. 이 혁신학교를 뭐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마 대전도 만약에 정교조 교육감 생기면은 혁신학교 생깁니다. 혁신학교 생기면 아이들 성적 내려가고요. 대학 진학률도 내려가고. 특히 그런 시민적인 자질 교육은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색 내기 위해서 모양 갖추기 위해서 스타일 좋은 거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목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 시민교육보다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 가치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 의무화를 이거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장 공모제, 이거는 대개 이제 정교조 회원들만 됩니다. 정교조 출신 혹은 친정교조 교육감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관련 우리 초중등 교육과 주로 관계되지만 중요한 정책 중에는 통합국립대학 및 공동학위제가 있습니다. 국립대학 평준화하려고 하는 정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위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정교조를 옹호하고 반자유주의적 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거와 관계해서 우리 한국 교육을 또 하나 결정하는 중요한 게 교육감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이 시도교육청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은 교장한테로 많은 권한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또 열 몇 개, 전국에 17개 중에 한 10대 개 만약에 이 정교조 교육감이 돼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요. 또 교육감은 누구한테 권한을 주나 하면은 공무교장한테 권한을 줍니다. 혁신학교 교장한테 권한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근본부터 완전히 붉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내부에서부터.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그 핵심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개 보면은요, 이건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조희형 교육감이 작년 6월 달에 315쪽짜리 정책 건의서를 문재인 정부에 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제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그 경험, 즉 이 좌파 교육정책을 쓴 경험을 가지고 이걸 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저 제목 그대로 치가지고요, 이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이 조희형 교육감하고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기자가 기자 대담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조희형이가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김상곤 교육부 장관, 조희형 교육감, 이 체제로 라인업이 된 거는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저들식으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에 재선이 되면은 완전히 교육은 끝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 서울 수도권 교육, 이걸 이제 정교조로부터 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길 하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정교조하고 친정교조 교육감이 있는
지역교육청의 정책은 거의 같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이거 마을 교육공동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운동권 사람들하고 학교에 정교조 교사하고 힘 합쳐가지고 아이들 이념 편향 교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하고 자사고 폐지, 그 다음에 교장 공모제 확대. 이게 파일이 좀 끄집어지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뭡니까? 경쟁교육 반대, 고교 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인권교육. 이게 전부 다 모든 교육청에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교육감이 더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교육부 장관한테 역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대전교육청 보면은요, 우리 그래도 대전은 아까 박 대표께서 대구 경북이 정교조 교육감의 폐해를 더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 대전도 그렇습니다. 직접 정교조 교육감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다행인 거죠.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그 설교육감님의 5대 교육정책을 보면은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좋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색무취한 그런 교육입니다. 5대 교육정책을 보면은 우리 그 교육부의, 현 정부의 교육지표, 교육정책 이걸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설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 전국적으로 그 교육청 평가를 합니다. 그 교육청 평가를 할 때 중앙정부의 그 교육시책에 맞추어서 지방교육정책을 설정을 해가 추진을 하면은 교육청 평가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역정과제 2018년에 이거는 이제 문예체 중심의 어울림 인성교육, 미래를 코딩하는 대전형 창의융합교육, 그 다음 꿈과 길을 디자인하는 자율선택형 진로교육. 사실 보면은 전부 좋은 말입니다. 우리 그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이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감각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정교조 교육감 쪽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반복되죠? 나트라. 대중교육을 됐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대전에서 만약에 이선본이 이런 교육감을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당선하게 된다면은 우리 대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유시민, 자유공화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좀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공동체, 이 대전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자유공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기본은 자유롭고 자기다움을 지닌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즉 자기의 타고난 본성을 발전시켜서 그답게 아이를 키워내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자유롭고 독립한 개인으로 확립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 문제 해결에,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들 목표를 위해서 참여하고 투쟁하고 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 교육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 남이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내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뒤에서 보고만 있으면 될 걸로 되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걸 저는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국가가 독점하는 거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가는 이런 방향에서 이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책 과제로는 자유공화 시민을 육성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걸 저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아이를 내가 길러는 이 권한을 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저는 사립하고 공립이 완전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은 부모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면은 난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립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수준이 되는 교육은 국가와 이 지방 공공단체가 맡아서 이제 국공립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립학교는 평준화 적용 대상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서도 부모들이 공립학교도 다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공립학교가 있는 가운데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연구해 놓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립 유치원 차별,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국가 세금을 반도 안 써요. 이거 우리가 보면은 뭐 출발선에서 기회균등 하자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립 유치원에 가면은 뭐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런 게 저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정교조의 이념 편향 교육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이 대전은 정교조 교육감은 없지만은 정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거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우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혁신학교나 이런 데에서는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학교 다닐 때 기초학력을 적어도 기초학력은 달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선생님과 학교, 교육청의 교육감, 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복지도 줄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부 정교조가 이거를 마비시켜 놨습니다. 이걸 하려면 아이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안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조차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거부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대전에서부터 저는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이선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교육 정책 연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 자유공화 시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맞는 이 대전이 왜 과학도시이고 IT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전 시민에 의한 교육행정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은 선생님과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이니셔티브 하에 부모들이 내 아이 어떻게 기를 건지 이거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부모가 통제하는 교육 행정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는 뭐 서로 우리 쪽에서 안 되더라도 우리 이선본이 앞으로 이런 교육 시민 학부모 감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교조의 탈법적인 편향 교육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노력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자유공화 시민 교육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의식을 가진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치 교육을 자유공화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면서 시민 대상의 이 자유공화 시민 교육, 그 다음에 자유평화 통일 교육 이런 것을 우리 이선본이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걸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